모르신 일정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시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유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경욱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희경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원승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형무 남동구갑 당협위원장님 김지호 남동구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호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승호 인천시당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 지역의 대표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화장품 송강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알리 김기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코맥스전자 이율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진돗개 안전 CNS 이범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상록인력 송용익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NJ그룹 정용련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주식회사 이사고 신성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영산업 김종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강산업 김대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주식회사 서울화장품 한정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생투쟁 대정령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황교안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진돗개 안전 CNS 이원교 대표님도 오셨는데 진돗개와 진도개의 차이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다른 독법의 예. 그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연기념물협회에서 관리하는 이름은 진도개예요. 그쪽에서 관리한 거는 사무진도개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진돗개는 그냥 본래 이름은 진돗개가 맞죠. 사이슛을 봐야죠. 근데 제가 하여튼 그 총리공관에 있을 때 그 진돗개를 길렀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품질 인증서를 보내오더라고. 거기 진도개. 그래서 왜 진도개냐 그랬더니 인증이 된 것은 진도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서울 화장품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는데 성이 같으네요. 잘 멋진 기업을 이루고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요? 우선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동공단은 버려진 폐염전에 처음 조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 최대의 산업단지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가 오늘의 성장을 이루도록 만든 중심축이었고 지금도 6,700여 개 업체가 10만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지역 경제를 버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기업하는 분들이 애국자다. 기업하는 분들이 행동으로 말하는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애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나라의 부의 출처는 바로 기업들이죠. 기업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고 소득이 시작되고 그 삶의 풍요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가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런 기업가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 화장품 아까 제가 좀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아주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게 뭐 다 돈 벌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화장품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에서 돈도 투자하고 또 연구 인력 아까 보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기사를 잘 보셨겠지만 우리 경제가 정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4%. OECD 22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지표에서 저희가 꼴찌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아련합니다. 우리는 늘 발전하고 앞서가던 이런 나라였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투자, 또 생산, 고용, 수출 무엇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계시죠.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거꾸로 최저임금은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줄이라고 하고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4대 보험료 비롯한 각종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드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진국, 준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만 정책 실험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독일, 영국은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또 유연 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도 성수기 등 특수 여건에서는 초과 근무도 허용하고 또 근로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경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 덕분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젊은 이제 좋은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는 그런 행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주 42시간제 등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우선은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의 법안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말 좋은 입법들을 망가진 경제 정책들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입법들을 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선신해 오신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놓고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이후인데 저희 법무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이것이 우리 법무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때 많은 법률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지금 오히려 경제인들을 어떻게 보면 적폐 비슷하게 이렇게 몰아가면서 경제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한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바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도 또 잘못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나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 활동, 국민들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정말 기분 좋게 활기차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당의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 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시민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고맙다는 말씀을 청원해 드리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2002년부터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호황이었어요. 우리 한강수 회장이나 이은비 회장, 또 우리 정영애 회장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회장이 여기 대부분이 알고 그러는데 에피소드를 이런 말을 마이크에 대해서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동공단 사장님들을 제가 70-80% 알죠. 이제 뭐 죽겠다는 거고 다 가게 내놓은 데가 물론 많고 한 20-30% 이렇게 된다는데 또 잘 나가는 분들한테 우리 황 대표 오시는데 좀 자리 좀 함께 해서 서로 상황 좀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그 황교안 대표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게 나갔다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와서 대표한테 말씀드려서 경제가 잘 되면 여당이 좋은 거예요. 여당 경제 잘 되면 여당만 찍을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야당이라도 이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만 돼서 자꾸 청와대만 쳐다보는데 법이나 예산이 국회에서 다 정리된 걸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매실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인사님 말씀하시죠. 예. 앉아서 그냥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화장품 대표이사 한강석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인천시당 안상수 위원장님, 정윤석 위원님, 민경우 전리경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서울화장품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회사는 한 350명쯤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약 한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제조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급격한 인상 추진으로 경영 부담이 심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2020년부터는 주 50시간이 저들 회사도 지정되어 시행해야 하는 신규 채용해야 하는 인력난도 심각하지만 기존 직원들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부담까지 가중되어 중소기업 대표로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님께서 특별히 저희 중소기업 업체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시어 노사가 서로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남동공단에서 28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제품은 건설장비 포크레인 부산 인프라과의 제어장치 엔진과 유압을 제어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기술 집약적인 그런 업종이라서 다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좀 적습니다만 지금 전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기초산업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중국을 떠나서 이제 베트남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외화도 많이 유실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정치가 안정돼야지 경제도 안정된다. 그래서 빨리 이게 정치가 안정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맨날 오시면은 인건비 문제, 최저임금, 주 52시간, 백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좀 안정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 회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좀 소리가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발언권 주셔서 먼저 황교안 대표님한테 심판을 헌화의 뜻을 밝히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진돗개 안전 시에서는 민간 경제로 건물 시설 관련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있고 저는 또 특히 우리 업계 인천의 건물위생관리협회 전임 회장을 맡고 이번에 제가 후임자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제 얘기부터 정한다면 저희들은 완전 반쪽 아니라 3분의 1쪽이 났습니다. 지금 고속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을 쓰는 바람에 여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나 계획 없이 하는 바람에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하나도 생각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발쪽 나고 지금 40짜리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한 곳에 50명 일했다면 지금 20명, 30명으로 줄여들면서 갈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고 특히 고령자들 중에는 몇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그 자리를 뺏겨버린 바람에 일자리 없어지고 거기에는 또 젊은 층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바라는데 금년에 아직 최저임금이 결정이 안 된 걸로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께서 많은 생각하신다고 하는데도 아직 그쪽에서는 알고 있는 제가 모르는
뭐 조금 더 정부 정책적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정할 때 좀 역할을 해주시고 정말 이 소득도 성장에 대한 정책은 자유한국당 어떤 당명을 걸고라도 좀 이걸 좀 절개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그 화학물질로서는 유기용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소방법에 맞추면은 처벌이 안 나고 이 법에 맞추면 처벌이 안 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단속이 너무 심해요. 오죽하면은 한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해라. 거기서 출근부 도장 찍지 말고. 그러면 유기화학이라 하면 화학에 대한 무슨 뭐 법적 근거를 너무 미국 어디는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한국은 없다 하는 식으로 각 선진국의 제일 심한 법을 다 채취해서 한국에다가 하니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민노총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느 나라는 어느 법이 강하더라.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 어느 나라는 어느 법이 강하더라. 그럼 대한민국은 최고의 강국이 돼요. 규제에. 오죽 나는 그 공무원들한테 여기 와서 근무를 하지 왜 니네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냐. 이 법이 옛날 법으로 저희는 공장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진 설계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려면 공장 다 설비를 부시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10개월은 걸린다. 10개월 동안 공장 문 닫아놓고 다시 오면 거래처가 옵니까? 그러고선 금년 말까지 기한을 주겠다. 안 하면 구속하겠다는 식이에요. 아니 제조업 하는 게 무슨 형무소 가려고 합니까? 뻑하면 구속이에요. 이게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어요. 제조업하는 사람이 무슨 형무소 나가려고 제조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법에 의해서 신설된 공장을 지금 다시 내진 설계가 돼 있냐 그러면 그 제조시설을 다 뜯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럼 1년 후에 우리 공장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것도 내진 설계를 금년 말까지 시한을 주고 안 됐을 시에는 처벌이든 벌금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에 있는 옛날 건물들 내진 설계되어 있느냐 다 때려부셔라. 왜 제조업만 자꾸 날리냐. 광화문에 있는 옛날 그 빌딩들 내진 설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왜 제조업만 그렇게 만만하냐. 그 이거를 우리보다 더 큰 회사의 임원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도 이러냐 그렇다 이게. 얼마나 걸리겠냐. 1년 6개월 걸리겠대요. 그 시설을 다시 하려면은.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을 새로 지으면 맞는 얘기지만 옛날 법에 의해서 지은 거를 때려부시고 다시 하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먹고 살기 바빠 죽었는데 그거를 연날까지 시간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장에 우리 조공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거 99점 다시 하려면 법을 잣대를 옛날 잣대는 옛날 잣대로 놔두고 새로 기존하는 거를 새 잣대로 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거지예요 어거지. 저희가 볼 때는.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좌파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얘기 못 봤대. 저희 쪽에서 얘기 못 봤대.
그게 좌우 맞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주식회사 알리의 김기진입니다. 마주 앉아서 이렇게 또 영광을 주셔서 제가 발언 기회가 있는데, 저희 회사 알리는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알리인지. 근데 이제 2008년도 이제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제 시장직을 끝내실 때 저희가 창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램프만 전문으로 하겠다고 해서 오토모빌 라이트 앤 일루미네이션에 ALI를 따다 보니까 또 회사 이름이 알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온열에 감기가 걸려서 개도한 걸 아까 진돗개 말씀하셨는데, 개도안 걸린다고 하는 이제 여름 감기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제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초 체력이라 하면 뭐 투자도 있고 일거리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거리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내 자동차 회사가 뭐 현대기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에 국내 자동차 투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GM이 의존도가 한 50% 정도 됩니다만 뭐 많이 줄여서 현재 50%고요. 이 GM이 어려울 때 르노 영업을 해서 또 르노를 하다 보니까 또 요즘 르노가 속을 새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꾸 일거리가 줄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대기업에 또는 이제 투자가 여력이 있는 분들이 국내에 일거리를 좀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52시간 제도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유수당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미 법안이 국회에 많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세계적으로 주유수당을 이제 적용하는 나라는 특이하게 뭐 한 두세 나라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왜 특별하게 주유수당을 적용해서 최저임금법에도 임금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중소기업을 일하신다면 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주유수당의 문제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차례대로 얘기해. 네,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상록 인력을 하고 건축 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 그 건축 현장 나가는 그 일용직 제가 이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 노동일 한 사람들은 주말이 정말로 필요치 않는데, 알바로 여기 남동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나이가 60세 넘으면 바치를 안 해요. 제가 지금 65세인데 60세 넘어도 현장에서 바치를 안 해요. 그것도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까지도 건강한데 60세부터 놀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경력자들인데 실제 일을 잘하고 하는데 쓰지를 않습니다. 법 따지고 뭘 따지고 하니까. 그리고 일도 지금 3분의 1이 없어요. 그냥 거의 아침에 나오면 반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 집을 짓지 않아요. 분양이 안 된다고. 그게 뭐 대출을 막아놔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네 집 짓는 게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갈 데도 없고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런 걸 좀 개선을 좀 했으면 해요. 나이 드신 분, 경력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말에 그 알바로 좀 나오시는 분들이 용돈도 벌고 애들 그 용돈도 주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에 현장에서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현장하고는 제조업하고는 차별화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어요. 지금 그 이상입니다.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회자가 마이크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고요. 워낙 보이스가 좋으신 한 대표님 앞에서 저는 솔톤으로 얘기해야 되나 라톤으로 얘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인을 하고 계신 민경훈 대변인 예전에 워낙 앵커 출신이고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좀 나름대로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자님께서도 대부분들 애로사항들을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최저시급 인상, 그 다음에 주 52시간, 주휴수당, 그 다음에 허가기준 완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요즘 보면은 너무 정부가 대북 정책에만 너무 기준을 두고 있다. 경기 부양 정책을 좀 펼쳐서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북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노타리클럽 회장하고 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40명 회원분들이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말은 좋죠 사실은.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 많은 최저시급을 올려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 단어 여러 가지 좋지만 이 대북 정책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좀 펼쳐서 경기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제가 바로 서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이쪽도 계실까요? 네.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 지금 저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우리 정의석 의원의 산자위원 실무적으로 한번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당 한교안 대표께서 저희 당 중소기업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중소기업위원장으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노동관계 현안들, 주 52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문제, 또 주휴수당 문제, 다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서 다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고 또 개정 법안도 발의하는 상태입니다. 민주당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현재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할 때 경제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슨 대체근로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든지 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좀 완화해달라든지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동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상속세, 증여세 이거 가업 상속할 때, 가업 승계할 때 그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 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노란우산 문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해달라는 얘기, 그리고 각종 규제, 좀 아까 어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너무 그 정부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해달라는 저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정책 협의에서 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제조업을 또 사업을 중소기업인들이 하는데 최대한도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서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쨌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들의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종료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별해서 자유한국당은 시장에다 많은 기능을 맡기자라는 것이고, 이제 저쪽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고 뭐 이걸 나눠주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건 뭐 그런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그건 뭐 좀 과거에 이미 승부가 난 일인데 아직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는 뭐 그 논쟁은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다만 아까 우리 김종선 회장님이라든지 이건 법마다 상충이 되는 거야. 소방법을 지키면은 또 다른 법이 안 되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철저히 다 지키면 그 자체가 상충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소급 입법도 아닌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야 관계없이 그 머리를 맞대고 어떤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이걸 원스톱 서비스로 뭘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거 뭐 괜히 청와대 무슨 청원판이나 뭐 이런 거나 갖다 놓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통에 이게 경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뭐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중소기업 대책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우리가 뭐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어떤 그 민원 사항을 받아서 분류하고 또 유의미한 게 있으면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말씀도 되셨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최저임금을 제도로 만든 건 80년대 오래됐죠. 매번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소위 그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주면 기업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내에 29.1%를 올리면 매년 15%씩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은 수익률은 5%, 6%, 잘 돼봐야 7, 8%인데 이걸 1년 내 15%씩 지출을 늘려버리면 감당이 당연히 안 되겠죠. 또 근로시간, 이것도 이제 좀 나이 들어서는 좀 쉬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린애 키우고 학원 보내고 돈 쓸 때 많은 사람은 이거 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싶은데, 그래도 너는 5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놀아. 놀 돈이 있어야 놀지요. 그러니까 2잡 뛰고 3잡 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이죠. 그리고 정규직이 되면 좋지만 정규직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규직으로만 한다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안정돼서 좋지만은 더 넓게 여러 사람들이 일해야 될 자리를 특정인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뭐 지금 대기업 노조들 때문에 우리 실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는 확고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또 그 최저임금에 대한 생산성이라든지 현장에 맞는 인상, 뭐 사실은 지금 잘못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여러 우려들을 국회 내에서의 투쟁, 또 장외에서의 투쟁까지 병행해서 또 선거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서 기업인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기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회장님이 한 회장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500 또 1,000명의 근로자들을
모여 살리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들을 국민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좀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에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지금 이 부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 그러나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적 안정 또 정치 사회가 안정돼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이 불안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기업인들 불안해서 투자도 하시고 고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 안정 또 법치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아까 손영희 대표님께서 나이가 들었어도 아니 저기 계시죠. 나이가 들었어도 더 일할 수 있는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억지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만 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한함으로써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가면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의 이미자 의원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위한 법안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잘 챙겨서 연세 드셔도 일하고 싶은데 또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현 회장께서 대북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전부 정말 북한 퍼주기, 도와주기. 이 하니까 자꾸 이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도 그걸 발끈하고 그걸 고칠 생각을 그런 지적이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자꾸 고집을 부리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정책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것은 어쨌든 경제를 살려달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을 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바다 건너에. 정말 우리나라가 딱 그 말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우리 현 상황에서 우리의 큰 문제는 경제가 사실상 폭망하고 있다. 금년 말 되면 더 심각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근로시간 이 문제를 이제 최저임금 근로시간 같은 것들이 작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올린 것도 29%가 작년에 16.9%인가요? 금년 10.6%. 이게 이제 아주 불과 너댓 달 지났는데 이게 연말 되면 이제 누적되는 거죠. 고통이. 그러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내년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은데 경제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꼭 이 정부의 잘못된 폭정에 대해서 막을 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정부의 실정들에 대해서 쭉 조사하고 알아보고 검토한 결과를 징비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제 실정 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조만간 이제 안보 실정 백서를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뭔지 알아야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실정 백서 이후에 바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 안보특위를 조만간 열어서 안보특위도 안보 실정 백서를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당의 정책으로 세우고 또 국회 투쟁을 통해서 또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여당이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실 수 있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김종선 대표께서 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장에서 손해보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하나도 없죠. 하다못해서 전통시장에 가더라도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파는 사람은 파는 대로 좋다.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좋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놔둬도 가장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손해보면서 파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를 내기만 하면 경제가 저절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시장 경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끔 이제 시장을 깨뜨리는 불법들이 있더라고요. 불법과 탈법 뭐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것이 그게 규제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가 해주면 되는데 그런 기회에 오히려 시장 경제의 본질을 깨뜨려 버리니까 최저임금 시장 경제의 본질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 이 근로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불법들이나 탈법들이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규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넘어서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저희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특히 신산업에 관해서는 새로 도전하려고 하는 모든 신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풀어주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를 하자. 선시행 후 규제. 이건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규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규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고 민생이 되살아나려고 하면 규제를 대폭 풀어서 그래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장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현장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점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장애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업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기업 살려주셔서 기업도 잘 되고 기업의 근로자들도 잘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 전체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좀 틈이 되시면 사회 공헌 활동도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셔서 우리가 좀 국민들이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독님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